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작가가 아니라 하수연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독립출판으로 냈던 이 투명한 나날들의 개정판인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니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제가 들고 있는 건 샘플본이라서 실제 인쇄본이랑 조금 달라요. 제목이 좀 더 커지고 보라색으로 인쇄가 되었거든요. 책 표지를 보면 제가 소파에 누워서 공중에 매달린 쓰레기통에 열심히 종이뭉치를 던지고 있어요. 쓰레기통 밑으로 부제가 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인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쉬워야 되는데 왜 둘 다 어려운지 참 모르겠네요. 그리고 띠지를 이렇게 벗겨내면 종이 뭉치 옆으로 저희 집 고양이와 제가 좋아하는 펭귄이 있죠. 네, 좋아하는 건 다 때려 넣은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띠지, 저는 개정판으로 하면서 이 띠지가 생겼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독립출판 할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띠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이 일상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희귀난치병, 재생불량성 빈혈과 함께한 6년간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재생불량성 빈혈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궁금하시죠?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지나면 이렇게 바로 프롤로그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수연아, 너 이대로라면 6개월 안으로 죽어. 확진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눈앞에서 의사가 정색을 하고서는 제발 치료 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으로 죽는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건 친구가 멀리서 달려오며 잡히면 죽는다 라고 외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고였습니다. 내가 지금 19살인데 앞으로 고작 6개월 밖에 못 산다니. 듣도 보도 못한 희귀난치병으로 19.5세에 삶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른다니.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난치 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남들이 피를 100만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기껏해야 50, 심하게는 20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이 병은 희귀난치병답게 정보가 정말 없어요. 환우회를 살펴보아도 환자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 어떻게 완치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티끌만한 정보라도 얻기 위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밤낮으로 붙잡고 있겠죠. 병을 알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자그마치 6년.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써왔어요. 기쁜 날은 기뻐서였고 슬프고 억울한 날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은 가볍게, 어느 날은 칼로 새기듯 꾹꾹 눌러 쓴 글이 아픈 시간만큼 쌓이자 이걸 다듬어서 어딘가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날 것 그대로 적힌 글이라면 나와 같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제 글은 블로그를 거쳐 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제 일상이 지루할 만큼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 거야 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그게 훗날 의학 드라마가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중증의 병과 죽음과의 사투는 당연히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살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죽음도 그렇죠. 언젠가 죽기야 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해도요. 부모, 자식, 친구, 연인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만 같죠.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하고 행복을 미룹니다. 죽음도 행복도 먼 훗날 언젠가로요. 18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난치병은 제 삶을 보란듯이 산산조각낸 다음 어디서도 얻지 못할 깨달음과 넓은 시야를 선물해 줬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보였던 부모님의 눈물, 늙어서나 찾아올 줄 알았던 죽음을 마주하며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픈 건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 6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투명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부와 비닐 커튼에 둘러싸여 지냈던 날들을 지나며 캄캄했던 앞날이 점차 투명해졌으니까요. 이런 투명한 나날들을 겪은 후 저는 세상을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투병기이자 온갖 상념의 집합인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같이 발맞춰 걷는 책이, 환자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18살이었던 2011년도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프롤로그였고요. 바로 뒤이어서 목차가 시작됩니다. 책은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은 몸이 이상하다 싶었던 때부터 확진을 받고 면역치료를 받기까지, 2장은 6개월 정도 면역치료 경과를 받지만 차도가 없어서 골수이식을 결심하기까지, 3장은 골수이식을 받고 퇴원해서 서울에서 몇 달 살다가 제주에 내려오기까지, 4장은 골수이식 이후의 일상과 병에 대해 사유하고요. 5장은 투병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변한 가치관과 앞으로의 삶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볼까요? 1장 갑작스럽게 환자가 됐는데요 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보고 대학에 일찍 들어가 18살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산업디자인과 4학년은 뭘 하죠, 여러분? 그렇죠. 죽음의 졸업전시를 하죠. 저 또한 제때 못 먹고 못 자고 몸을 갈아가면서 졸업전시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돌연 쓰러지고 맙니다. 그 전부터 몸이 이상하긴 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인다든지, 몸에 멍이 너무 많다든지, 그 모든 게 병의 증상이었는데 저는 그냥 요즘 몸 좀 이상하네 하고 넘겼던 거죠. 그렇게 버티다 지친 몸이 무너진 날이 바로 기숙사에서 쓰러진 날이었어요. 참 무딘 건지 미련한 건지 그 몸으로 졸업 전시까지 무사히 마칩니다. 그게 병인지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게 졸업 전시를 끝내고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동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혈액 수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정상 혈액 수치의 반토막 혹은 반의 반토막이었던 거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에 소견서 한 장을 들고 종합병원으로 향합니다. 그 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확진을 못 받았어요. 의사가 확진을 못 하겠다고 서울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서울로 올라가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명을 확진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치료를 받지 않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과 한약을 먹으면서 자연 치유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처참해져요. 정말 혈액검사 결과지가 이제 그만 인정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의사가 말을 하죠. 수연아, 이제 치료 받자. 너 이러다 6개월 안으로 죽어. 이게 그때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내 수명이 한 학기란. 길어야 한 학기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뜻을 접고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참 1장은 저에게 당혹감 그 자체예요. 건강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때 처음으로 삶과 나를 분리해서 보게 됐죠. 큰 사건 사고 없이 흐름에 따라서 산다는 느낌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병을 알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내가 여태 살아 있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두통이 생기거나 손가락을 다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옥신거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그때서야 내 몸이 있었구나. 내가 내 몸을 잘 쓰면서 살았었구나.
근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못 쓸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몸을 보면 분명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노화를 겪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게 32배속이 된 느낌? 내가 내 생명이 꺼져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입새의 주인공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대로 살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장에서 이어집니다. 자, 2장 힘 그거 안 내면 안 될까요? 입니다. 저는 면역치료라는 걸 봤는데요. 토끼의 혈청으로 면역체계를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고 6개월 동안 경과를 봐야 하는데 혈액 수치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성공이고 아니면 골수 이식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매주 혈액 검사를 보러 병원에 가는데 수치가 오르내리락 할 때마다 울고 웃습니다. 정말 소수점 하나에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헤모글로빈 수치 5와 5.5의 차이, 백혈구 2000과 2200의 차이, 혈소판 9000과 9700의 차이,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었죠. 2장에서는 치료 경과와 함께 다양한 약 부작용을 경험해요. 걔 중에 저랑 정말 안 맞는 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약이 몇 년씩 먹어야 하는 약인데 이렇게 몇 년을 사느니 그냥 지금 죽는 게 몸이 더 편하고 내가 좀 덜 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약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게 약 부작용을 몇 달 겪었는데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서 사느니 내가 그냥 골수이식 받다가 죽든 받고 죽든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딱 치료 경과도 안 좋았어요. 면역치료 4개월 차부터 수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엔 정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5기로 골수이식을 감행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읽을 때마다 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1장에서 내 생명이 꺼져가는 걸 내가 지켜보는 기분이었다면 2장은 내가 나를 위해 그만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기보다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 그만 힘들고 싶다. 이 고통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몸이 병 때문에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살은 내 선택이니까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살아야지, 버텨야지, 일어나야지 라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고 치료 경과는 경과대로 안 좋고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골수 이식 리스크, 생존율, 부작용 이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난 이미 진심으로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는데 그깟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다 뭐가 중요하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나 죽겠다. 이런 악과 독, 오기로 골수 이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장은 제 바닥이에요. 나의 끝. 내가 부딪혔던 최고치의 고통, 한계. 물론 나중에 수면제 부작용 때문에 비슷한 감정을 겪긴 했는데 그건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던 거고 이건 달랐죠. 이때는 진지하게 내 죽음을 생각해 봤을 때라 감정이 진하게 남아있죠. 제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상황도 몸도 마음도. 자, 3장 다시 건강해질 거야 입니다. 골수 이식을 결정하고 공여자를 찾았는데 국내에서 저와 유전자가 1차적으로 일치하는 사람이 무려 13명이었고
그중에 기증 의사를 밝힌 2명과 2차 검사를 했는데 2명 모두 완전 일치로 봐도 될 정도로 유전자 형질이 90% 정도 일치했어요. 타인과 유전자 형질이 일치할 확률이 2만 분의 1인데 저는 그게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식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한 20대 여자분의 골수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고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고 마음이 점점 싱숭생숭해져 갑니다. 아니 내가 선택하긴 한 건데 잘한 짓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무르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저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한 일주일 더 고민을 하겠다 했다가 영영 이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공여자 마음이 바뀌면 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그냥 이식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이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병이잖아요. 근데 완치를 위해서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골수를 갈아치우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심란해하는 동안 무심하게 시간은 흐르고 입원하는 날이 옵니다. 이식 전에는 전 처치를 받아요. 말 그대로 이식 전에 다양한 처치를 하는 건데 히크만 수술, 토끼혈청 투여, 항암과 같은 것들입니다. 병에 따라서 전 처치도 달라지겠죠. 저는 항암보다 전 처치가 더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받은 항암제도 항암제 중에서도 독한 거였거든요. 한 번에 골수를 다 죽여야 되니까 굉장히 독한 걸 받았는데 이거보다 토끼혈청이 더 힘들었어요. 진짜. 그 내용은 책으로 보시면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 처치가 끝나고 골수 이식 당일이 됩니다. 골수 이식은 장기 이식처럼 개복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수혈 받듯이 골수를 투여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에다 히크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관으로 투여를 받습니다. 그렇게 공여자의 골수가 제 몸에 들어왔죠. 네.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식을 받고 한 달 동안 무균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또 한 달, 그리고 퇴원해서 병원 근처에서 또 한 달 반 정도 지내고 나서야 제주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3장은 좌충우돌이에요. 삭발, 전처치 및 항암 부작용, 그리고 이식 후 일어난 일들. 제주로 돌아오기까지 꽤 험난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잘 버텼습니다. 물론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만 버티면 끝난다는 생각에 진짜 이 악물고 버텼어요. 몸은 힘든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잖아요. 이식된 골수가 내 몸에서 잘 적응을 할지 못할지는 그거는 공여자의 골수와 내 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식 후에 잘 될 것만 생각했던 때라서 미래를 그리면서 설레고 기분 좋아했던 때네요. 자,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4장은 골수 이식 후에 특별히 큰일 없이 무난히 완치에 다다르는 과정과 병과 병원 생활에 대한 사유, 그로 인해 변한 가치관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투병 후에 찾아온 번아웃과 허무주의에 좀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요. 4장은 제 가치관과 평소에 하는 생각이 제일 잘 드러나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투병하면서 배운 거, 깨달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장보다 조금 문체가 더 차분해요. 1, 2, 3장이 막 경험담을 조잘조잘 얘기하는 기분이라면 4장부터는 곰곰이 생각한 걸 차분히 써내려간 느낌?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제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아요. 투병으로 깨달은 게 많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 극도의 허무주의가 찾아오곤 해서 그 괴리에 방황하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도 작은 일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해하곤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은 나를 읽고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그 다양한 모습과 감정이 전부 나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5장 타이틀 투명한 나날들은 고마운 분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과 공여자, 그리고 환자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나날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마치는 말을 대신하고요. 5장 또한 제 눈물 지배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족과 나를 살려준 공여자 이야기를 썼고,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투병 생활은 이랬습니다 하고 매듭을 짓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장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라는 마음가짐도 있어서 제 초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요약과 함께 각 장에 대한 제 느낌까지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기쁘게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Q&A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 책을 쓰게 된 계기. 제가 한 2년쯤 전에 한창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투병기를 연재 소설처럼 올리고 있었고 병에 대한 정보도 나름 정리해서 올리고 있던 때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북카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책장을 보다가 문득 내가 쓴 것들을 한데 묶어서 책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이름 석자 새겨진 책이 이렇게 책장에, 그러니까 서점이나 북카페의 책장에 꽂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독립출판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라서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썼던 모든 걸 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취합을 시작했죠. 그때도 계속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원고를 채워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 투명한 나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책이죠. 그래서 투명한 나날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바로 뒤이어서 답해 볼게요. 투명한 나날들과 달라진 점, 각각 더 좋은 점이 궁금해요. 달라진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목이 달라졌고 사파 그림체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거는 표지만 봐도 사파를 보실 수 있을 텐데 투명한 나날들은 굉장히 귀여운 사파입니다. 투명한 나날들은 이런 사파고요. 그리고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사파는 지금 이게 같은 파트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등신 꼬꼬마 캐릭터에서 인간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또 달라졌고요. 내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단 형태도 조금 달라요. 투명한 나날들은 이렇게 줄글 형태인데, 쭉쭉쭉쭉 줄글 형태인데,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쉽게 잘 리듬감 있게 읽히도록 문장을 좀 잘게 나눠놨어요. 제 책이 안 그래도 잘 읽히는 책인데 훨씬 더 잘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문체가 좀 더 차분해졌고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투명한 나날들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더 좋은 점. 이 투명한 나날들은 독립출판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가 있어요. 독립출판이기도 했지만 전문적인 교정 교열을 받지 않고 제가 전부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실제 말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쓴 거라 그런지 되게 발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쾌함으로 따진다면 투명한 나날들이 좀 더 높은 듯 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걸 작업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책이죠. 그리고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이 책은 일단 완성도가 높아요. 문장, 전체적인 흐름, 속도감, 사파, 디자인, 문단 형태 전부가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게 잘 다듬어졌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사파겠죠? 네. 진짜 제 피땀 눈물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변화는 이전에 없던 띠지가 생겼다는 거. 요 띠지죠. 그리고 독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신 부분이
투명한 나날들 분위기와 흐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대한 기존 원고의 의도와 방향성 그리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목이 바뀐 이유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해요. 네.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명한 나날들에서 제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투명한 나날들 제목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직접 지었고 의미도 좋거든요. 그래서 인쇄 직전까지 고민해보되 미친 듯이 좋은 제목이 나오지 않는 한 투명한 나날들로 가자라는 게 저와 제 출판사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투명한 나날들이 제 6년의 시간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반대로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거였죠.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게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입니다. 이거는 본문에도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 내 6년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말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 인생이더라. 바로 그게 아닐까. 그렇게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책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과 제일 공들인 부분, 특별히 애착가는 부분이 궁금해요. 제일 힘들었던, 제일 공들인 부분은 역시 사파입니다. 인쇄 2주를 앞두고 사파를 전체를 갈아엎었어요. 바뀐 그림체가 글과 더 잘 어울리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출판사와 상의를 했죠. 기간 내에 가능하겠냐? 라고 물어서 몽을 갈아서라도 작업을 하겠다. 그래야 내가 만족을 할 것 같다. 그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2주간 밤을 새서 바꾸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애착이 가는 부분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꽤 여러 개의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새벽의 수연이라는 챕터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갑니다. 제 책을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상하게도 저는 새벽의 수연 챕터더라고요. 그것만 읽으면 그때 그 새벽의 분위기와 병동 복도에서 나는 옅은 소독약 냄새 그것도 생각나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 혼자 설레고 기대했던 날들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새벽의 수연에서 그 시간들은 내 안에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서 그때가 생각나서 제일 많이 마음이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질문. 무엇을 제일 갖다 버리고 싶었나요? 저는 진짜 약이요. 약. 엑스자이드. 그 철분 빼는 약 엑스자이드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와, 그것만 갖다 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제일 많이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 질문. 작가님도 책 읽을 때 우시나요? 운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역시 2장과 5장이죠.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엑스자이드 먹고 힘들 때와 공여자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읽을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생소한 병인데 읽기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 책에 보면 재빈 탐구생활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정보를 좀 간략히 알기 쉽게 적어놓은 파트예요.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하면서 사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재생불량성 빈혈을 줄여서 재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빈 탐구생활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흐름과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요.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는 각 주가 다 따로 달려 있으니까 읽을 때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다음 질문. 사인회, 강연, 북토크, 팬미팅 등 독자들과 만날 자리가 있나요? 네, 우선 6월 중에 한번 진행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독자분들과 소통할 자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제 인스타 계정으로 공지를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환자분들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혈액질환. 재생불량성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병, 골수이용성 증후군, 혈소판 감소증,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길 바라고요. 그리고 혈액질환이 아니더라도 투병하시는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구매처와 재고에 대해 궁금해요. 여러분, 재고에 대한 고민은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최근 교보, 영풍, 예스24, 반디앤루이스, 알라딘 등 전국에서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재고 걱정 없이 구매 가능하십니다. 100권, 200권 구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교보문고는 인터넷에서 지점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도 가능한데요. 이 재고 체크가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물량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이북 출간 계획이 있나요? 네, 종이책 출간하고 약 일주일 내로 이북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북 한번 사봐야겠네요. 이제 리더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자들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하시나요? 이 질문에는 책 마지막 챕터인 투명한 나날들의 끝인사로 대신할게요. 지난 6년 동안의 투명한 나날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 어느 한편에 자리 잡는 책이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다시 일상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그래서 이전보다 많은 색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기를.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책장에서 꺼내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네, 제 책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한 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소개와 Q&A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정식 출간일은 6월 4일인데요. 오늘부터 예약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처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미니 북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